떨리는 증상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피로가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나름 짐작하는데요. 몸의 떨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밑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 그런가요? 네, 눈밑 떨림은 대부분 이렇게 마그네슘 부족이라 해서 마그네슘을 그냥 많이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 마그네슘 우리 몸에서 아주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지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필수 영양소 외에도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이 마그네슘이 이제 무기질이 하나거든요. 네.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이 힘이 떨어지고 또 경련이 나고 특히 이제 눈밑이 많이 떨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또 뼈도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심하면 뭐 마비도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눈밑 떨림이 자주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눈밑 떨림의 원인도 궁금합니다. 다양한가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첫 번째는 이제 과로나 또 스트레스 또 이제 전해질 부족, 영양 부족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긴장을 하거나 뭔가 집중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조금 더 심해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건 네. 뭐 일과적이고 또 일시적인 거고요. 그러나 이제 혈관하고 신경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것이 너무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로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거나 또 심한 운동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잠을 좀 못 자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눈떨림이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려서부터의 어떤 식생활 습관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영양이 부족하니까 편식을 한다든지 네. 또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든지 식사량이 너무 적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앞에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이 우리 곡류라든지 콩, 두부, 뭐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족하게 되면 특히 이제 편식을 하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눈밑 떨림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되게 이제 피곤하거나 이럴 때 많이 생기거든요. 예. 눈밑 떨림은 이제 신경이 뭔가 자극을 받아서 떨리는 건데 네. 이 신경을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는 혈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좀 신경하고 가까워지면 혈관이 탁탁 뛸 때마다 신경을 건드려 주니까 눈밑 같은 데가 떨리고요. 예. 눈밑은 특별히 이제 근육이 얇은 근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요. 네. 근데 이게 마그네슘 부족이라고만 꼭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다양한 원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네슘이고 그거는 좀 일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고 인터넷 뒤져서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눈밑 떨림이 오니까 마그네슘 부족이다 해서 마그네슘 막 챙겨 드시는데. 근데 마그네슘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우리 몸에서 이제 다 걸러내 버리거든요. 너무 과하면 또 걸러내는군요. 예. 눈밑 떨림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얼른 확인이 될 정도로 심하게 떨리던데 이게 증상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증상에 따른 무척 차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누가 앞에 있다가 너 왜 눈밑이 떨려? 그럴 때 내가 떨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떨리는 이제 범위 어디까지 떨리냐? 눈밑만 떨리느냐? 아니면 코나 턱이나 입까지 떨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도로 떨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기를 가지고 빈도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 지속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눈을 막 비비기도 하고 뭐 눈을 꽉 감았다 이렇게 펴봤다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게 되면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눈밑 떨림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눈밑이 떨리는 것이 그 떨리는 거 외에도 이제 귀 뒤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맛이 좀 이상하면 이 안면마비의 한 전조 증상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페인 같은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눈밑이 떨리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중풍의 전조증으로 이렇게 떨릴 수도 있겠고 또 뇌혈관에 어떤 기형이 있거나 이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떨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혈관과 신경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혈관이 움직일 때마다 이 신경을 자극해서 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눈밑 떨림을 또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밑 떨림
눈떨림에 대한 진단도 궁금하고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눈떨림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째로는 심화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련돼 있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런 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흥분되면서 이렇게 잘 떨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비허라고 해서 영양이 좀 불균형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허기가 지면 막 떨리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허라고 해서 피로가 극심할 때. 예, 피로. 예, 극심. 운동이 너무 과하거나 피로가 극심하게 되면 부르르 떨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부르르 손이 떨리는 것처럼 예. 눈빛이 이렇게 팍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와 과로와 영양 이런 부분들을 보충시켜주는 또는 조정시켜주는 약물 치료나 또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지요. 네. 침 치료 같은 거는 스트레스 해소에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침 치료가 마음의 어떤 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특히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돼 있을 때 그것들을 낮춰주는 침 치료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수전증. 이 수전증은 어떨까요? 이건 가족력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예, 수전증이라는 이제 손이 떨린다는 게 이제 수전증이잖아요. 예. 대개 이제 가족력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본태성 떨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예.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수전증도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 떨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도 떨리느냐,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떨리느냐, 또 운동을 했을 때 떨리느냐, 어떤 동작의 마지막에 갔을 때 떨리냐에 따라서 각각 원인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수전증이라고 하면 우선 알코올을 좀 떠올리기도 네. 하는데 네. 이게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 수전증 하면 너 알코올 중독이야? 막 예.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 한 80%가 본태성 떨림이에요. 본태성 떨림. 본태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인을 잘 알 수 없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검사를 했는데 뭐 방사선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떨리는 건 이상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증상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수전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 좀 증세가 완화가 돼요. 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술을 계속 먹으면 안 알코올 되겠죠. 중독이 생기고 그러면 손이 더 떨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수전증이 있는 사람은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전 때 손이 떨리니까 네. 글씨를 쓰기나 또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려고 했는데 막 흔들리게 되겠고 똑바로 원을 그리라 그러면 원이 똑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지요. 네. 근데 손이 떨린다는 거는 좀 큰일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으로 떨리는 현상이 아무런 증상이 아무런 이상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흥분했을 때 막 예. 부르르 떨잖아요. 예. 그다음에 뭔가 허기가 졌을 때 예.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났을 때 요거는 일시적으로 떨릴 수 있는 일시적으로.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요걸 이제 병적인 떨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 가만히 있을 때 떨리게 되면 요건 이게 파킨슨병 같은 네. 경우 있죠. 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막 환약을 빚는 것처럼 떨리는 흔드는 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떨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본태성 떨림이나 아니면 생리적인 떨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가락과 손가락을 서로 마주쳤을 때 네. 마주치는 그 목표 지점에 닿았을 때 막 더 떨리는 거 있죠.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소뇌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지요. 예. 갑상선 이상이나 간에 문제가 있어도 손떨림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적으로 떨리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세를 취할 때 많이 떨리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그리고 대사가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맥박이 빨라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손이 네. 이제 부르르 떠는데 조금 속도가 빠른 형태로 이렇게 떨림이 생길 수가 있겠고 네. 또 과도한 음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질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독성 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뇌세포 같은데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이런 문제를 생기고 아울러서 이제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 속으로 또 나쁜 물질이 쌓이게 되면 네. 뇌에 들어가서 이런 떨림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손떨림은
일시적인 게 아니겠어요. 이런 건 병적으로 생기는 2차적으로 병을 치료해야 이 손떨림이 없어지는 거죠. 단지 손떨림만 가지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생긴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지만 2차적으로 나타난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죠. 네. 수전증은 양손 모두 떨리는 것이고 한 손만 떨림이 이어진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가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거보다는 팔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쉬었을 때 이제 한 손만 떨리는 것, 특히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것,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 파킨슨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증세가 더 심해진다. 손을 가만히 놨는데 막 떠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한쪽 손이 이 파킨슨병이라고 생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본태성 떨림이나 다른 떨림은 팔을 내려놓고 쉬어 있을 때 떨리는 거는 없는데 뭐 글씨를 쓴다든지 뭐 컵을 든다든지 뭔가 동작을 취했을 식사를 뭐 하실 때는 수저를 든다든지 할 때 동작을 취할 때 떨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본태성 떨림, 수전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파킨슨병이 한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양쪽까지 다 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양손이 모두 떨리는 것과 한쪽만 떨림이 있는 거 의심 질환이 좀 다르다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파킨슨병은 대부분 이제 한쪽만 떨리고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난다거나 아니면 병이 좀 1, 2년 지나게 되면 반대쪽도 이렇게 떨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쪽만 가지고 또 양쪽이 다 떨린다고 해서 어떤 의심을 볼 수 있는 질환이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증상에 따라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 떨리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판단을 하게 되죠. 네.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을 때 떨림이 심해지는 게 파킨슨병의 떨림 현상이라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파킨슨병은 이제 가만히 정지 있을 때 더 떨리고 움직이면 떨리는 것이 별로 없고요. 특징적인 소견이 이제 환약을 빚는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이제 환약 빚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떠는 형태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떨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손떨림 말고 다른 부분에 떨림도 같이 오는 건가요?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게 떨림이죠. 한 70% 환자분들이 떨림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쪽이 떨리고요. 특히 이제 주무실 때는 떨리진 않지요.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흥분하면 더 많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동작이 느려지는 거죠. 그 움직임은 있으나 그것이 느려지는 거예요. 아예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동작이 둔해진다. 그래서 첫 발자국 뛸 때 힘들고 나중에 걷다가 멈추기 힘드는 이런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직이 생겨요. 강직. 이제 구부러지거나 피거나 이럴 때 이것들이 잘 안 되게 되는 거 뻣뻣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손에서 약간의 미묘한 떨림으로부터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에 떨림이 있게 되면 이거 파킨슨병은 아닌가.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손떨림부터 시작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바로 거기부터 나타나고 사실 진전이 떨림이라든지 운동이 느려지고 또 강직이 생기고 자세의 불안정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경우는 병이 그만큼 많이 진행했다는 거고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손가락이나 손에서 약간의 어떤 미세한 떨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는 경우인가요? 파킨슨병은 뇌의 일종의 신경 퇴행성 질환인데요. 흑질이라는 부분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 특히 그 역할이 뭐냐면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희연 씨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좀 몸이 떨리는 걸 느낄 때 좀 불안해져요. 막 눈밑이 약간 떨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말다가 가끔 그런 게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또 제 목소리가 변한 건지 자꾸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소리만 떨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어떤 이렇게 틱 장애가 있는 것처럼 목이 툭툭 떨릴 때도 있고 또 팔이 저린 것 같다가 나도 모르게
떨릴 때도 있거든요. 특히 팔뚝 부분으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떨림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또 자다가도 그 다리가 움찔움찔해서 깨기도 하거든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씩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걱정될 정도로 자주 그래서 걱정이 돼요. 네. 눈밑 떨림도 있는데 목소리가 떨린다. 혹시 성대 이상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소리 떨림까지 오셨나 봐요. 목소리 떨리면 일단 성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성대에 이상이 없는데도 목소리가 계속 떨리게 되면 이게 눈밑 떨림이 이렇게 점점 퍼져서 예. 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혀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또 성대가 떨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성대가 이 떨림이 심하게 되면 뭔가 목소리도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생겨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눈떨림부터 이제 점점 시작해서 점점 퍼지는 거니까 성대만의 문제만은 꼭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목소리 떨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대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네. 목소리만 떨리는 게 아니라 목도 떨린다, 팔도 저린 것처럼 떨림이 있다, 다리도 움찔하는 증상으로 떨린다. 이런 부분들을 다 걱정하시는데 이거 사실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시겠죠. 이제 목소리만 떨리는 것도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 팔도 저리다, 떨리다, 움찔하다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이거 중풍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운동을 주관하는 부위가 아무래도 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움직임이 못하거나 어떤 마비가 생기거나 운동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떨리거나 저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풍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중풍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이 저린다고 해서 모두 다 중풍은 아니고요. 또 다리가 움찔움찔한다고 모두 다 중풍의 전조증은 아니거든요. 의외로 팔이 저린 경우에는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리다가 움찔움찔하는 것도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은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되면 뭐 3년 내에 중풍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무리 중풍이란 소리 들으면 대부분 두려워하잖아요. 두렵죠. 뭐 지금 증상들이 뭐 목소리만이 아니라 온몸이 이렇게 떨리는 거 저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두려울 텐데 팔이 저린 경우에도 특히 이제 손가락까지 저리게 되면 목 디스크를 일단 우선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중풍이라고 하면은 대개 보면 그 전에 이게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혈관에 이상을 줄 수 있는 선행 질환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팔이 저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의외로 팔이 저린 분은 주무실 때 자세가 이상한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저림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후가 되면 저림이 좀 사라지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팔이 저려서 문제를 더 심하게 내긴다. 그런 분들은 대개 주무실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베개를 좀 높은 걸 베고 주무신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지요. 네. 이런 눈밑 떨림 같은 걸로 이제 중풍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얼굴 마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떨리게 되면 되게 이거 마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이제 얼굴 마비하고 그리고 눈밑이 떨리는 것은 원인이 좀 틀린 거예요. 눈밑이 떨리는 것은 그 신경 자체가 혈관하고 가까워서 이 혈관이 뛸 때마다 자극이 돼서 떨리는 거지만 얼굴 마비라고 생기는 안면 마비라고 구안화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바이러스성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비슷한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귀 뒤쪽에 안면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 부위에 이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기면서
부으면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네. 얼굴에 움직여주는 근육을 지배하는 그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조 증상이 첫 번째가 이제 귀 뒤 쪽에 통증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귀 뒤에 통증이 생기고 얼굴이 표정이 이제 안 지어지니까 주름 올라가기도 힘들고 눈 감기도 힘들고 코 찡긋하기도 힘들고 입 벌리기도 힘들어서 특히 이제 양치질하거나 물을 드실 때 이렇게 흐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눈물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맛도 이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안면 마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안면 마비의 전조 증상으로 하나가 눈밑이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좀 과로하거나 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몸이 피곤하거나 과라면 우리가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것 일종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좀 피곤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눈밑이 떨리면. 네. 이렇게 떨림이 뭐 있다가 없다가 하면 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방심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특히 이제 손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게 떨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시간 될 수가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운동 조절의 기능이 이제 손해 쪽에서 아무래도 주관하다 보니까 손가락과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양 손가락을 가까이 교차시켰을 때 더 많이 떨리는 이런 질환들은 우리가 손해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뇌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때 조금 빠른 속도로 떨리는 자세를 취할 때, 그다음에 간 질환에 생겼을 때, 그다음에 콩팥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의외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약물 많거든요. 부작용. 예, 뭐 천식약을 드시는 분이라든지 뭐 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약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게 되면 뭐 피곤해서 그랬겠지. 좀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질환이나 콩팥 질환을 알 수 있을 거고 또 소변 검사라든지 또 뇌 질환이 정 의심이 돼 보면 MRI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예. 떨림을 느낀다는 게 사실 추울 때 한기로 인해서 떨리는 것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네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이런 떨림의 증상,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질환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떨림은 이게 생리적인 떨림이 이제 추울 때 한기로 인해서 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왜 그렇게 떨리냐 하면은 추우니까 우리 몸에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떨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생리적인 떨림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막 흥분해서 떨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저혈당이 왔을 때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이런 생리적인 떨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기가 지났는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떨린다. 그리고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어느 자세에서 떨리냐에 따라서 각각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떨림이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눈밑 떨림이 있을 때 눈가를 슬쩍 누르는 분들도 있고 떨리는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주무르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이제 지압이라든지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좀 가라앉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피로할 때 이렇죠. 네. 눈밑이 다르르 떨릴 때 눈을 꽉 감기도 하고 눈 주변에 있는 거를 꾹꾹 눌러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는 이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영양분이 있는 뭐 바나나를 드신든지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또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로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눈밑이 떨릴 때는 눈꺼풀 바로 밑에 있는 부위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눈꼬리 안쪽이나 바깥쪽 예. 이 부위를 꾹
꾹 눌러주시게 되면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눈을 조금 감는 것만 해도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고 또는 이제 눈을 좀 가볍게 감고 그 약간 따뜻한 물수건을 가지고 눈 주위를 위쪽에다가 갖다가 대게 되면 네. 이런 경우도 또 시원한 감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들이 많이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이런 지압이 또 모든 떨림에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앞에 말씀드린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또는 뭐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떨림에 있는 지압점으로는 어디가 좋으냐면요. 눈 밑에 보면 눈동자 이제 밑에 쪽에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 온폭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네. 그 부위가 이제 사백이라는 혈인데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떨림 증상들이 눈밑 떨림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양 손가락으로 눈꼬리 안쪽에 있는 부위, 네. 눈동자 안쪽 쪽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 증상에는 많은 개선을 줄 수가 있지요. 네. 혈액순환제 같은 거를 챙겨 드시는 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는 혈액순환제도 좋지만 또 이제 영양분을 주는 견과류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을 주고요. 네. 또 뭐 바나나 같은 것들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이 쉬시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잠을 충분히 주무셔도 이런 증상들이 조금 개선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했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특히 수저를 드실 때 살짝 떨림이 있는 것도 흔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떨림 증상이 또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0.7%가 떨린다고 보는데 예. 그 중에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4.6% 정도로 좀 많이 어르신들이 생길 수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근력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뇌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니까 네. 젊었을 때처럼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힘이 떨어지는 쪽이 아무래도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떨림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떨리고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지날 때 떨리고 이런 경우에는 뇌의 일종의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항상 조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요. 네. 나름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이게 단순히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또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나중에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이 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모든 병은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하고 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병을 일부러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나이로 인한 걱정도 있고 이런 떨림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뇌 건강을 염려하게 되는데요. 민감하게 좀 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뇌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떨림 증상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게 뭐냐면은 손만 떨리느냐. 아니면 손 외에 다른 부위까지 떨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눈밑이 떨리는 것에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팔다리라든지 다리 이런 데까지 떨리느냐. 이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한 손만 떨리느냐. 아니면 양쪽 다 떨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느냐,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떨리느냐,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떨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얼마만큼 간격으로 이것이 떨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진폭을 가지고 떨리느냐를 가지고 이게 병의 원인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뇌 건강을 염려하시는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떨리느냐, 어느 방향으로 떨리고 어디까지 떨리고 어떤 빈도로 떨리느냐 이것들을 자세히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몸의 떨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